자, 현명주의라는 거 보죠. 자, 현명주의라는 것은 나가서 대리인이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현명한다. 대리인은 대리권 주면 본인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계약도 맺을 수 있고 여러 의사 범행할 수 있는데 현명주의 말 뜻이 뭐냐? 대리인이 나가서 본인을 우회한다는 뜻을 상대방한테 나타내는 것을 현명한다 불러요. 우회한다는 뜻. 이걸 또 같은 말로 대리 나가서 본인을 대신하여 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 같은 말이에요. 또 나가서 현명한다는 말은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을 쓴다는 거죠. 이름으로 하는 것을 현명한다 불러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현명한다는 것은 나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본인의 이익으로 요거는 틀리는 단어예요. 현명, 대신하여, 우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다 좋아. 본인의 이익으로 이 단어만은 틀리는 문장이다. 조심하셔야 돼. 왜 틀리는 거예요? 왜 대리권을 주면 대리인 이익뿐 아니라 불이익도 하는 사람이야. 내 변호사한테 소송 대리권 주면 변호사는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는 거지 꼭 승소만 하는 사람이 소송 대리인이 아니잖아요. 대리인 이익뿐 아니라 불이익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으로 한다는 것은 틀린 단어예요. 불이익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조심하시고 현명해줘야 되는데 보통 현명 방법 이런 데가 왜 중요한 거죠? 계약서 쓸 때 본인이 오지 않고 본인 우임장한테 대리인이 왔다면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 매도인란에 매수인란에 그 얘기하는 거지 그냥. 현명 방법 어떻게 현명해야 돼요? 아무런 민법 분류식 아무런 제한이 없다. 어떻게 현명한 법은 없어요. 아무 제한은 없어요. 하지만 보통의 방법 제한이 없지만 보통은 어떤 방법 많이 쓴다. 본인이 갑이고 대리인이 을이라면 계약서 매수인란에 매도인란에 본인이 앞서고 갑의 대리인 을하고 도장을 찍는 거. 본인을 앞에다 쓰고 대리인 질문 뒤에 쓰는 거. 보통 이런 식으로 현명을 많이 한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현명하지 않더라도 보통 판례가 직책을 적었다는 것은 이 현명한 걸 봐요. 이렇게요. 예를 들면 무슨 고시학원 실장 누구 예를 들면 자재부장 누구 이렇게 앞에다가 직함을 적고 자기 이름을 썼어요. 이렇게 쓴 것은 현명으로 본다. 현명을 보기 때문에 효과는 본인으로 하는 것이지 이 실장이 자재부장이 책임지는 거 아니다. 우리 현명 보는데 그런데 이렇게 현명해줘야 되는데 만일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았다면 현명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뭘까요? 본인이 갑이고 대리인이 을이라면 그건 대리인 자기 이름만 적고 도장을 찍은 거지. 본인으로 나타나죠. 현명하지 않고 한 것은 대리인 그 자신을 오해해서 한 것으로 본다예요, 추정한다예요. 본다, 간주. 본다란 말은 무섭다, 안 무섭다. 무섭다. 아주 호환맘하고 무서운 게 아니야. 본다. 무섭기 때문에 어떤 경우 대리인은 어떤 이유를 대서도 책임 면하지 못한다. 아이고, 내가 깜빡 착오가 있었네요. 착오 조항 못해. 무조건 대리인이 100% 책임져야 돼. 어떤 경우도 뒤집을 수가 없어요. 추천한다 아니라 본다. 근데 다음 같은 경우는 현명주 예외가 있어요. 현명 예외. 예외라는 얘기는 현명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된다. 본인이 책임지는 거지.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아도 대리인이 책임지는 거 아니다. 한번 예외예요. 자, 4가지가 있었는데 교과서 4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자, 뭐가 있었나요? 일단 우리 적었을 텐데 상사대리. 상사대리는 현명하지 않아도 저다 상행위. 은행의 지점장들이 다 뭐다? 대리인들이에요. 상법에서
지점장, 지배인, 지사장 이 말을 쓰는 순간 대리권이 있다는 거야. 대리권이 있는 사람, 은행의 지점장들이 뭐 어음수를 발행할 때 예를 들면 KB 국민은행, 본점, 행장 누구의 대리인, 평택지점장 누구 어디 써요? 이렇게 안 써요. 그거 안 쓰잖아요. 스탬프를 평택지점장 누구만 쾅 찍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퇴사하더라도 효과는 본점한테 돌아가는 것이지. 본점 이름에 현명하지 않았다고 퇴사한 지점장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요. 상사 대리는 뭐 하지 않아도 좋다. 현명하지 않아도 좋다. 또 하나는 부부간의 일상 가사 문제를 대리할 때는 상대 배우자 이름을 현명하지 않아도 좋다. 가사 대리. 뭐 생활비, 병원비, 교육비 이런 거 대리할 때는 설사 배우자 이름을 현명하지 않아도 좋다. 부부간의 가사 대리권은 법정 대리권이에요? 임의 대리권이에요? 우리 부부간에는 가사 문제가 돼 대리권 인정해요. 이게 임의 대리권이라는 거냐. 밥 먹다 대리권 줘야 돼요. 당신의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당신 빨리 줘, 나한테 줘. 응? 주지 않아도 당연히 발생한다. 더군다나 우리 판례는 가사 문제 부부간의 가상 대리권은 법률론이 아닌 사실혼 관계도 인정해요. 그러면 남편명에 대한 아파트에 남편명에 대한 아파트예요. 남편이 지금 교통사고 나서 중환자실에 인사불성으로 신부가 누워 있어요. 그 부인이 임의로 처분해서 병원비 댈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이게 가사 대리권이야. 집 처분할 때 앞에다 남편의 대리인 누구 이렇게 적을 필요 없어요. 부인만 적어도 관계 없어요. 가사 대리권은 현명하지 않아도 본인이 효과 들어간다. 따라 수동 대리는 누가 현명한다? 상대방이 현명해야지. 대리 현명하겠다 대리 책임지는 거 아니다. 이 문제가 제일 잘 나오죠. 원래 현명하지 않으면 다 대리인 자신에서 보는 것인데 현명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이미 본인의 대리님을 이미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설사 현명하지 않아도 효과 누구에게? 본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대리 책임지는 거 아니다. 이 점이 나오면 늘 나오는 사례가 뭐라고요? 그렇죠. 우임장을 제시하고. 우임장을 제시했다는 얘기는 대리인 우임장 제시했다는 얘기는 이미 상대방이 대리인을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야. 연로하신 90 넘으신 부모님에 대한 전답을 처분하기 위해서 장성한 자식이 그 부모님 우임장하고 나왔어. 얘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제가 자식인데 자식을 증명하는 가족등본등록부 우임장, 아버지 인감증명, 이 인감을 다 갖고 왔어요. 우임장 제시했어. 그럼 매도인단에 FM을 적으려면 어떻게 적어야 돼? 원래대로 적으려면요. 아버지 이름 적어야 돼. 아버지의 대리인, 아들 이름 적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적고 매도인단 아들 이름만 적은 거야. 그래도 뒤에 대학서 뒤에 우임장이 사본이 하나 첨부돼 있어. 그럼 이미 우임장을 제시했다는 것은 대리인 알고 알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는 아버지 이름 적지 않아도 효과는 누구에게? 본인에게 들어간다. 바로 이게 경우 네 가지가 현명하지 않아도 좋다. 그 다음에 판례를 봐야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고 이게 두 번째 얘기고 이게 세 번째 얘기고. 자, 관련된 판례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서명대리. 서명대리라 부르기도 하고 대행적 대리. 같은 말이에요. 서명대리, 대행적 대리. 자, 결론. 서명대리는 또는 대행적 대리는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학자다. 대행적. 한마디 결론이야. 대부분 판례 얘기예요. 판례 결론이 서명대리는 대행적 대리는 본인에게 유효다 뭐다? 유효하다. 이 결론이에요. 유효하다. 유효하기 때문에 본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른 말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제 문장을 물어볼게요. 문장으로 대리인이 이 대리인만 썼다고 대리권이 있다 없다? 있다. 대리권 있는 대리인이 나가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대리인이 자기가 마치 본인 것처럼 행사하여. 이 대리인이 정확한 문장은요. 이 말 꼭 안 써줘 애들이. 대리인이 이 말이 들어가지 정확한 문장이에요. 대리 의사는
의사는 가지고. 대리수사를 가졌다는 얘기는 누구를 위해서?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는 가지고. 자, 마치 본인 행사에서 본인 이름으로 직접 기명 날인한 사건. 날인한 것도 본인한테 효가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돌아간다. 제가 이거 예를 들면서 뭐를 예를 들었나요? 뭘 예를 들었을 텐데? 항상 지문이 까다로우면 그 관련되는 이야기가 떠올라야 돼요. 스토리가 떠올라야 돼요. 격리직원 얘기죠. 격리직원. 자, 홍 사장이 조그마한 사업체 자영업 운영하는 사람인데 출장이 많아요. 격리직원 믿을 만한 격리직원. 10년간 나랑 같이 일했어. 김 사장이 자재값 받으러 오면 원래 현금 준다 그랬는데 돈이 없으니까 딱 한 달. 3천만 원 한 달짜리 어음 끊어주라. 그러면서 잘 사정하라 하면서 내가 도장이랑 다 맡기고 왔어요. 이렇게요. 격리직 어음 발행할 때 거기다가 홍남기의 대리인 누구라고 적지 않고 그냥 홍남기 이름 적고 쿡 찍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격리 대리권 줬어. 그리고 뭘 줬어요? 도장을 줬어요. 그 백지임이 이루어져 버리면 어음서 발행할 때 사장 내 이름으로 직접 발행하지. 그 경전 이름 안 적잖아요. 이거 본인 책임질 안 진다. 책임진다. 지금 격리 직원이 사장 이름으로 물론 사장이 대리권 준 거야. 주고 도장 준 거야. 사장 이름으로 직접 그냥 어음수표를 발행한 거. 당자수 한 1개월짜리 발행한 거. 어음 한 달째 발행한 거. 되게 유효하다. 이해되시죠? 이걸 설명대 부르는 거. 그런데 조심할 문장. 여기 이제 어떤 단어 들어가면요. 대리인이 아니야. 타인. 대리권이 없어요. 옆집 사는 김 씨가 타인이 자기가 마치 보여 행사에서 본인 이름으로 계약을 맺어버렸어. 옆 사는 김 씨가 자기 홍남기인 것처럼 행사에서 홍남기 이름으로 직접 계약서 써버렸어. 이렇게요. 대리권 있는 애 없는 애야. 대리권도 없는 애가 걔 어떻게 홍남기처럼 행사해요? 홍남기 지금 미국 가 있어. 미국 가 있는데 홍남기 이나 2,000평 있단 말이야. 미국 가서 5년째 안 하고 있어. 얘가 이거 해먹으려고 그래. 이따 2,000 팔아먹으려고 그래. 옆에 사는 김 씨가 한 번 사는 인생 어떤다? 먹고나 죽는다. 어떻게 팔면 돼요? 별거 다 가르쳐주네. 어떻게 팔면 돼? 일단 등기부등본 띄워보면 그 소유자 안에 누구 이름 적혀 있어요? 홍남기, 주민번호, 주소 다 적혀 있어요. 뭐만 위조하면 돼? 홍남기 신분증만 위조하면 되잖아. 주민등록증만. 응? 거기에 주민증에 내 이름을 한다면 사진만 누구 이름? 지 사진 넣으면 되잖아. 주민증 위조하는 거 어렵다? 쉽다? 아니, 이거 주민증 제시하면 감별사 대표하면서 저 매수인이 감별사 이 주민증 위조된 거 심사해 봅시다. 항상 아무도 없어. 봤더니 홍남기가 돼 있어. 얼굴 그 사람 얼굴이야. 등기부등 떼어보면 홍남기. 그거 소유자지. 다만 잔금 치를 때는 뭐가 없어. 등기필증 같은 거 없으니까 중동까지 받고 도망가는 거지. 도망갔어. 타인이 자기가 마치 홍남 행사에서 홍남 부동산 매매해서 중도가 도망갔어. 본인이 홍남기한테 효과 있어 없어 이거요? 없는 거지. 이거는 무관한 자의 처분행위지. 홍남기 왜 책임을 져? 이걸 상대가 사기당한 거지. 대리권 있는 대리인이 내가 대리권 주고 뭘 줬다? 기명 날인했다. 대리권 주고 내가 뭘 줬다? 도장을 줬어. 도장을. 그러니까 격리직원이 내 이름으로 직접 발행한 어음수표. 본인 책임져 안 져야 돼? 져야지. 이건 대리권 있는 대리인이 본인이 도장을 줬잖아. 기명난이나 쓴 도장을 줬잖아. 이거는 본인이 서명대리 본인이 위하지만 타인이 대리권 없는 타인이 자기가 마치 본인의 행사에서 본인의 부동산을 판단하고 계약서 쓰고 계약금 중도하고 도망갔다. 이걸 본인이 왜 책임을 져? 이건 본인한테 뭐다 이거는? 똑같은 이름이 나오죠. 타인이 자기가 마치 본인의 행사에서 이렇게 했다. 이것은요. 무관한 자의 처분행위야. 본인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이거는. 처분행 때문에. 본인에 있어서는 뭐야, 이거? 효력이 없어. 없지만, 그렇지만 이것도 본인이 뭐 하면? 졸다가도 뭐 대리에서 본인이 뭐 하면? 추인하면. 알았어. 그 옆집에 있는 김 씨가 누구냐면 내 사촌 동생이야. 이종 사촌인데, 밖으로 도망가도 5천만 원 빼게 안 돼. 알았어. 나머지 돈 4,5천 치러. 내 인정해 줄게. 라고 하면. 이것도 유효할 수 있어. 대리에서 무관한 자의 처분행위도, 파견대리도, 무권대리도, 남용 대리권도 본인이 뭐하면? 추인하면. 인정할게 내가.
내가 추인 안 해주면 그 사촌 동생 얘가 형사고발해요. 사문소유죄로 형사고발하고 민사책임 들어와. 내가 추인해주면 이것도 본인이 추인하면 이것도 유의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달라 이거랑. 얘가 사고 친 건지 얘가 친 건지 구분하셔야 돼 단어. 오케이. 완벽해. 다른 지문이 없어. 근데 여기 나랑 일이 커요. 왜? 대학 쓸 때 도장 찍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그 대량의 하자. 이런 거 옛날에 참 이 사례 문제 같은 거 참 장황하고 진부하게 많이 나왔어. 아직도 모의고사에도 대량의 하자 나의 대리 의리 사기당했는데 본인이 사기를 안 당했는데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막 이런 묻는 사례 문제도 있어요. 흘러간 유행가야. 지나간 유행가. 여기 사례 문제 안 내요, 요즘은. 근데 어쨌든 그래도 말씀 알아야 돼요. 자, 우리 116제 보면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었다면 또 흠이 있었다면 하자는 뭐예요? 비진이 통정, 사기강박,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강박 이런 거 있었다면 이 하자 유무는 누구 기준 삼느냐? 누구 기준이다. 모든 것은 다 대리 기준. 대리 기준 삼아야지. 이것이 본인 기준 삼는 것은 아니다. 자, 하나 예를 내볼게요. 갑이 있어요. 대리인이 있어요. 상대방이 있어요. 대리 상대방과 계약 맺었을 때 상대방한테 나의 대리 사기를 당했어. 강박을 당했어. 본인이 사기 강박 당한 적 없어, 본인은. 그래서 계약을 맺었어. 자, 효과 들어왔어. 본인이 알게 됐어, 본인이. 쫓아가서 나의 대리 계약 맺을 때 내 이름으로 계약 맺을 때 사기 강박 당해서 따라서 취소한다. 본인은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뭐든 하자면 누구 기준 삼아? 대리 기준 삼아. 대리 사기 당했다면, 나의 대리 강박 당했다면 본인은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누구 기준? 대리 기준. 그런데 잘 봐보세요. 본인은 거래 상대방한테 사기당했어. 협박당했어. 강박당했어. 그러나 계약 맺은 대리인은 사기 강박 안 당했어. 계약 맺었어. 뼈가 들어왔어. 본인 한 얘기가 나 너에게 사기 강박 당했어. 내 대리 맺은 계약을 취소한다. 본인이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왜 대리인? 계약은 누가 쓴 거야? 대리인 쓴 거지. 본인이 사기 강박 당했더라도 사기 강박 본인이 의사표시한 거 아니잖아요. 나의 대리인이 멀쩡했다면, 사기 강박 안 당했다면 얘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주장은 내가 일전 다 모두 기준, 누구 기준? 다 대리 기준 삼으라는 거야. 대리 기준. 본인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우리가 판례에 따르면 대리 기준이 아니라 본인 기준 삼는 거 예외가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적었어. 우리는 판례가 대리 기준이 아니다. 뭐 생각나나요? 나의 대리인이 폭리당했을 때 궁박만은 누구 기준? 본인 기준. 궁박. 나의 대리인이 차고로 계약해요. 차고로. 나의 대리인이 제곱미터랑 평이란 말을 헷갈려서 1000제곱미터를 1000평에 생각하고 돈을 찍어버렸어. 내 이름으로. 차고는 모든 철치사는 것이 아니라 그 차고가 이 계약의 어떤 부분? 중요 부분. 그러니까 대리인이 차고 일으켰을 때 그 차고로 맺은 계약이 이 계약의 중요분이 아닌지에 판단기 누구 기준? 본인 기준. 본인한테 중요 부분이면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자, 결론. 용어 중에 궁박, 중요부. 이 두 단어만 누구 기준? 본인 기준. 나머지는 선인지 악인지 유가실, 무가실, 경가실, 중가실, 사기, 강박, 차고 다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주장은 본인이 할지언데 본인 기준이 아니다. 하지만 이 두 개만은 본인 기준. 외워두셔야지. 뭐 어렵나 여기가? 쉽기도 하여라. 그 다음에 105쪽에 보면요. 대리인의 능력. 조금씩 보는 거야. 단다시 문제 조금씩 이렇게 이게 한 문제가 나오진 않고 5지문이 다 나오진 않지만 한 지문이 섞여 이렇게요. 자, 거기서 4번에 대리인의 능력.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대리인 능력 마음에 걸려요. 이거는 조금. 대리인 능력. 대리에서는 등장인물이 몇 명이 등장한다? 아주 완전 협조도 안 하는 거 봐. 완전 아주 남일이야. 남일. 응? 소 닭 보듯이 해. 남일 보듯이 해. 3명이 등장한다. 물론 진도가 좀 빠르긴 해. 그런데 이렇게 가도
우리 18째 못 맞힌다 봐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이야기 안 하고 가고 밑줄 그으세요, 별표 치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얘기 들은 거고 또 이 대리의 능력 한 번 했어요. 그렇지만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하는 것도 있고 조금씩 더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요. 기운이 없어. 그러니까 당이 떨어졌나? 개그하면서 할까요? 내가 웃기면서 할까요? 네? 네? 웃기면서 할까요? 바랄 걸 바래요. 내가 개그하면 썰렁해. 아주 썰렁해서 안 돼요. 내가 아는 얘기 하나. 토끼랑 거북이랑 경주를 해요. 경주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산까지 누가 먼저 가서 내기하자. 그래서 토끼가 아니고 사자와 거북이가 경주를 해요. 자, 요 땅에서 출발했어요. 사자가 휙 뛰어갔을 거예요. 뛰어갔다 얘는 겨가죠, 이렇게요. 휙 갔다가 다시 휙 왔어요. 야, 빨리 와. 그것도 휙 갔다가 또 휙 와, 빨리 와. 그럼 계속 겨가요, 이렇게. 그러던 말도 묵묵히 겨가요, 이렇게요. 사자도 휙 갔다가 휙 뛰어와서 다시, 야, 빨리 와라. 그러면서 등을 툭툭 두드리면서 뭐래요? 가방 좀 내려놔라, 가방. 그 가방, 시험 냈잖아, 뒤에. 그 가방 있잖아, 이거. 뚱그런 가방. 야, 가방을 내리는 거 떼어라, 가방. 그러던 말도 계속 겨가요. 또 휙 뛰어갔다가 또 휙 뛰어와요. 가방 좀 내리려니까 인간아, 같은 느린 애가 가방을 왜 지고 다니냐, 가방 내려. 했더니. 거북이가 뭐라 그랬게요? 몇 번 휙 뛰어갔다고 보더니, 드디어 한마디 했어, 거북이가. 뭐라 했을까요? 휙 뛰어갔다, 휙 오더니, 가방 내려놓으래, 가방. 같은, 가방 내리고, 겨울에. 거북이가 뭐라 했어, 사자한테. 휙 뛰어갔다, 이러고 하잖아요. 미친아, 네 머리나 묶어라. 그랬어요. 머리가 얼마나 휘날리겠어. 막 휙 뛰어갔다 오니까. 미친아, 네 머리나 묶어라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은근히 재밌지 않아요? 그래요, 좋아요. 대리의 능력. 성공했어, 요거 개그는. 다음번에 또 한번 준비할게요. 다음번에 한번 또 준비할게요.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등장이 3명이 나와요. 자, 이때, 대리할 때, 과연 대리인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냐. 대리인, 사람의 능력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있는데, 우리 법조문에 있어, 117조에.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미성년자도 대리할 수 있다. 하지만 행위는 필요 없지만 권리 능력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자능력, 말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의사 능력이 없어서 의사 표시를 못 해요. 하지만 뭐는 필요 없다? 행위 능력은 필요 없다. 여기다 대리행위에 대리행위 할 때, 나가서 대리행위 할 때. 자, 상대방은 권리 능력, 살아 있어야 돼요, 권리 능력. 응? 의사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기 의사는 없으면 무효가 돼버려. 있어야 돼요. 예. 행위 능력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상대방 있어야 돼.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상대방이 취소를 해. 능력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효과를 본인이 계속 받는 거예요. 효과를 계속하려면 본인은 뭐만 있으면 돼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지. 본인은 뭐도 필요 없어요. 의사 능력도 필요 없어. 왜? 본인 의사 표시할 거 아니잖아. 의사 누가 해요? 대리인 할 거잖아. 사람만 있으면 돼. 행위 능력 필요 있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 능력이 얘는 이거만 있으면 된다. 얘는 여기까지는 있어야 된다. 얘는 3가지가 모두 있어야 된다. 따라서 나의 대리인이 미성년자라고 해서 나의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고 해서 본인은 이 대리행위를 얘가 미성년자야. 얘가 제한 능력자라고 해서 본인은 이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상대방은 네 대리인이 미성년자야? 나 몰랐네. 상대방은 대리 미성년자라고 해서 이 대리행위를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미성년 자신은 저기야 상대방 씨, 병 씨, 나 대리인이자 미성년자입니다. 내가 맺은 대리행위 그거 취소합니다. 대리인 자신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요? 대리인들은 해제권, 취소권이 없잖아요. 따라서 대리인이 미성년자라도 이 대리행위는 본인도 상대방도 대리인 자신 누구도 취소할 수 없다. 그런데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미성년자 이걸 뭐라 불렀어 이걸요? 대리권.
대리권 주는 행위를 뭘 넣었어요? 당신에게 뭐 한다? 수권행위. 수권행위 하는 의사표시하는 거잖아. 우인정 써주는 거. 근데 미성년자한테 수권행위 했어. 본인과 대리권은 이 수권행위는 대리 미성년자라면 미성원인으로 없었던 일로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건 되는 거지. 수권행위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잖아. 법률행위. 대리인이 미성년자라면 미성원인으로 이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잖아. 뭘 취소하지 말라는 거야? 대리행위. 나가서 대리 맺은 계약. 그 대리행위를 본인도 대리인 자신도 상대방도 이 대리행위는 누구도 취소할 수 없어. 그렇지만 얘가 미성년자라면 이 수권행위는 취소야. 야, 부모 쫓아왔어. 미성년자 때 왜 대리권 주고 난리야. 우인정 써주고. 야, 취소야 인간아. 돼야 안 돼요? 이건 되는 거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수권행위는 대리권 받은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면 제한능력 수권행위는 대리권 수권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뭐가 취소가 안 된다는 거야? 나가 계약 맺은 대리행위.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이거는 미성년자라면 뭐 할 수 있다? 수권행위 취소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네, 좀 어렵게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수권행위는 미성년자라면 취소할 수 있으나 대리행위는 누구도 제한능력을 취소할 수 없다. 오케이. 복대리 볼까요? 복대리. 뭐 복대리야 뭐 완전 거저먹는 거지. 뭐 다시 한번 연습해. 복대리 새로 가르칠 것도 없어. 그렇지만 어려운 파트 아니더라도 복대리는 워낙 잘 나와요. 복대리. 한두 가지 한번 써볼까요? 자, 일단 본인이 있고, 여기 누가 있고, 대리인이 있고, 그리고 여기 누가 있고, 복대리. 한 명 늘어났어요. 이제 복대리가 있고, 여기 상대방이 있고. 늘어났는데, 이때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인의 둘의 관계를 법명을 뭐라 부른다? 둘의 관계를? 대리권. 대리인과 복대리의 관계를 뭐라 부른다? 우리는? 복인권. 이 대리권 주는 행위를 뭐라 부른다? 수권행위. 운전사 수권행위 한다 불러요. 대리 복대 선임하는 행위를 무슨 행위? 복임행위. 이 용어 아무것도 아니지만 시험장 가면 그림 준다, 그림 안 준다. 그림 안 주기 때문에 복임행위에 있어서 수권행위에 있어서 복인권에 있어서 대리권에 있어서 하면 머리가 착착착 돌아가야 돼요. 근데 용어를 안 써버렸다면요. 복인권 잠깐 기다려보자. 본인, 갑, 을, 병. 복인권 이미 30초 경과. 30초 경과. 그래서 착착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안 줄 때 자꾸 그림을 이해는 그림으로 하고 용어는 자꾸 익혀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요. 자, 그런데 이런 관계인데 일단 이 복대리요. 복대리인. 갑이라 할게요. 을이라 할게요. 병이라 할게요. 정이라 할게요. 그러니까 복대리는 일단 누가 선임한다? 선임은 누가 한다?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그럼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야, 미쳐 아주. 응? 알아 틀려.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얘들 꼭 그걸 이렇게 해요. 여기 자기가 누구야? 을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지 본인 갑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헷갈리면 어떡하지? 하고 이렇게 친절한 애 먼저 와. 복대리는 대리인이 대리인의 이름으로. 그럼 얼마나 좋아. 순간적으로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 얘지. 응,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꼭 그렇게 표현을 해. 대리인 누구의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사람이에요. 즉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 본인의 이름으로 갑의 이름으로 선임한다면 큰일 나는 거지. 대리인 을의 이름이지 갑의 이름이 아니에요. 대리인으로 선임한. 그렇지만 복대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얘는 그렇지만 본인의 대리인이지 누구의 대리인이 아니다? 대리인의 대리인은 아니다. 따라서 얘가 나가서 얘랑 범행할 때 누구의 이름을 현명해요? 갑의 이름을 현명해야지. 을의 이름이 현명은 아니잖아요. 내가 변호사 얘기했잖아요. 제주도에 있는 복대리 변호사, 병 변호사, 서울에 있는 을 변호사. 사건을 제주도 지방법원 사건을 복대리 시켰잖아요. 나도 누구 변론해요? 얘 변론하지. 을 변호사 얘 변론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요. 누가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때 이 대리인이 대리인 을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얘가 을의 이름으로 음장 써주는 거야. 이 복임행위는 첫째 복임행위는 대리행위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대리인이
복대 선임한 행인도 대행이로서 얘가 설명한 게 대행이로서 맞아요? 큰일 나요. 얼마나 숱한 분들이 이 단어에 눈물을 뿌렸는지 몰라. 이게 전설의 단어야. 복임행인 대행이가 아니에요. 대행이란 말 속에는 누구 이름으로 하는 것만 대행이다? 본인 갑의 이름을 쓰는 것만 대행이라 부르는 거야. 이게 대행이라 그러면 얘는 복대리가 아니야. 얘도 대리인이 되는 거지. 누구 이름으로 선임해요?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해요. 본인 이름을 쓰지 않은 거야. 그러면 이게 만약에 대리인이라 그러면 본인 이름으로 선임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복임행인 대리인이가 아니다. 본인 이름으로 선임하는 게 아니다. 그래, 대리인이 아니다. 복임행인은 대리권의 양도 이전이다. 양도 이전이 아니다. 양도 이전이 아니야. 양도했다는 것은 얘는 얘 대신 대리 안에 들어앉고 얘가 대리권 벗어나는 거야. 이전적 승계. 전 사람 권리가 없어지고 다음 사람 권리가 다 물려받는 거. 양도 이전이라면요. 대리인 대리권 없어지는 거야. 이제. 너도 대리인, 나도 대리인. 대리인이 복대 선임했다고 대리권 소멸하는 거 아니다. 양도 이전이면 이게 소멸해야 돼. 얘가 대리권 소멸해야 돼. 그럼 뭐냐? 복임행위는 대리권의 병존적, 병존. 너도 대리인, 나도 대리인. 이렇게 있죠. 병존하는 거야. 또 하나, 병존적, 설정적 행위다. 그러면 이 복대의 권한은 얘 권한을 초과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대리의 권한적 일부만 가져가는 거야. 전세 권리적 일부만 가져오고 전세의 권리가 소멸 전속하는 것을 설정적 승계라 불러야죠. 이해되죠? 병존적 설정적 행위다. 이 법률 용어야. 이렇게 단다시 묻기도 해요. 이렇게요. 또 복대리인, 평평. 모든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다. 모든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다. 맞는 질문, 틀린 질문. 모든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다. 복대리인, 법정대리인이 없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왜 맞냐고요? 누가 선임하지 않아도 법률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복대리는 사람은 없어. 나를 선임해 준 사람이 임의대리인이든 나를 선임해 준 사람이 법정대리인이든 복임행이라는 의사표시로만 복대가 되는 거지. 누가 선임하지 않아도 법률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발생하는 복대리는 없잖아. 또 선임해 줘야 되잖아.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이든. 모든 복대리는 뭐다? 임의대리인이다. 또 복대의 권한은 얘 권한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복대리는 대리권이 뭐예요? 이거잖아. 이거. 그렇죠. 대리권. 복대 대리권의 범위와 또 의존관계, 소멸 의존관계다. 의존관계다. 따라서 이런 관계 들어가기 때문에 얘 권한을 초과할 수 없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동으로 소멸한다. 의존관계이기 때문에. 의존관계 이거 맞아요? 또 복대리에도 복대리인의 지금 복대리인도 표현들이 배울 거죠. 125조 대리권 수요표 표현들이 권한을 초과하는 표현들이 126조, 129조 세 가지 표현들이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표현들이는 모두 복대리에 적용된다. 복대리인도 세 가지 표현들이 모두 적용된다. 맞는 질문이에요. 얘가 얘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를 해버리면 월권대리.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대리권을 소멸했어. 소멸하면 복대리권 어떻게 되는 거야? 자동으로 소멸해야 되는데 대리권 소멸한 그 다음날 나가서 대리행위 해버렸어. 그러니까 대리권 소멸에 표현대리.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대리에도 세 가지 표현대리 적용이 있다. 잘 나오는 신문이에요. 이런 신문들. 복대리는 단다신 문제 이렇게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로 가야죠. 어디? 109페이지에 핵심. 도표. 별표 쳐져 있나요? 쳐져 있어요. 몇 개? 3개. 맨날 이 지문이야. 자, 칠판 필기 안 할 거예요. 자, 임의대리인들은, 자, 도표 잘 봐보세요.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권한이 있나 없나요? 임의대리는 복임권이 없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어떻을 때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 또는 부득이한 사유. 또는이에요? 그리고예요? 또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임의대리는 원칙은 복임권이 없으나 본인의 허락이 있고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하나요.
그리고 그러면 땡. 그럼 어떻게 잘 보세요. 임의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었더라도 부득이하다면 선임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더라도 본인의 허락이 있었다면 선임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둘이 하나만 맞추면 돼. 그때 안에서만 선임해라. 선임했는데 임의대리인이 부득이해서 본인의 허락이 있어 선임한 복대에 나가서 일을 잘못하는 바람에 본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복대 선임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에게 어떤 책임을 진다? 원칙은 선임 감독상의 무슨 책임? 과실 책임을 진다. 원칙은 과실 책임을 진다. 임의대리 책임, 과실 책임. 근데 임의대리 예외적으로 책임의 책임이 깎이는 경우가 경감사유. 임의대리 경감사유, 복대에 잘못했을 때 경감사유 그럼 밑에 뭐가 있었죠? 본인의 지명. 미치고셔야죠? 본인이 지명한 경우. 그때만은 책임이 경감돼서 본인이 지명한 사람이 불성실하거나 부적임을 알고도 본인한테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을 게을리한 때가 아니라면 책임질 리 없다. 어쨌든 임의대리의 경감사유로 뭐라고요? 본인의 지명. 법정대리인들은 언제든지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언제 선임할 수 있다. 법정대리 언제든지 있다. 그런데 복이 잘못했을 때 법정대리인데 본인한테 무슨 책임을 진다? 법정대리 책임은 무과실 책임. 우리가 뭐 할 책임을 뭐라 불러요? 무조건 전 책임을 진다. 언제 설명될 책임이 무거워. 하지만 법정대 책임의 경감사유, 책임이 가벼워진 경감사유가 뭐죠? 법정법은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 설명될 책임이 경감되어서 이때는 무슨 책임으로? 이때는 그렇죠. 과실 책임주의로 책임이 경감된다. 임의대의 경감사유는 본인의 지명.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입에 붙어야 돼요. 이게 붙어야 돼요. 시험에 내볼게요. 임의대리인들은 복대리인이 뭔가 잘못해서 본인에게 손실이 났다면 임의대리인이 복대를 선임하거나 임의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감독하는데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면 임의대리인은 책임 면할 수 있다. 맞는 틀린 질문? 맞는 질문. 과실이니까. 법정대리인들은 복대리인이 잘못했을 때 법정대 복대를 선임 감독하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더라도 책임 면하지 못한다. 맞는 틀린 질문? 맞는 질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원칙 경감. 원칙 경감. 아무것도 아니지 맨날 이 질문이야. 근데 복대리 문제 나왔다 5질문 중에 이 질문 2질문은 꼭 섞여요. 이게 안 섞이는 복대리 문제가 객관식에서 성립이 안 돼. 그 정도. 복대리 어려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복대리가 많이 있다. 봐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표현대리 들어갈 거 아니에요. 표현대리. 자, 표현대리가 이 교과서는 굉장히 간략하게 되어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교과서가 표현대리가 15페이지가 넘었어요. 근데 책마다 이 표현대리는 굉장히 교과서가 길어요. 선생님들이 미쳐갖고. 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알려주나? 사실 소화도 못 시키는데. 굉장히 모든 교과서들이 표현대리만 들어오면 굉장히 복잡하고 길었어요. 올해 간략하게 이분이 하셔서 내가 쓴 건 아니지만. 자, 표현대리 너무너무 중요한 게 어디냐? 나왔다라면 이거야. 자, 112쪽에 4번에. 표현대리 특질, 여기다 별표 2개 치세요. 표현대리 문제는 다 이 문제야. 이 문제가 판례에 쏟아지면서, 그래서 여기 지금 8가지 정리해놨어요. 이거를 이제 줄줄줄 눈에 익혀주셔야 돼. 이따 볼 거고. 자, 표현대리한 말부터 볼게요. 표현대리. 일단 표현대리는 입법 취지가 완전 본인이 있어요. 본인 갑의를 할게요, 항상.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대리인 의리야. 대리인 사이에 아무런 정당한 대리권이 없어요. 정당한 대리권 없는 사람은 우리 뭐라 불러요? 이런 애를 무권대리 불러요. 유권대리 아니에요. 무권대리예요. 나가 대리권도 없는 애가 대리를 자칭하면서 예, 제가 갑의 대리입니다. 계약 맺으십시다. 자칭하면서 상대방 경과 본인 이름으로 얘 이름을 썼을 때 문제되는 거지. 지가 지 이름을 내주면 대리인이 아니니까 문제가 안 돼.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여러 가지 법률 행위를 했어. 뭐 계약 같은 거 맺었어. 근데 알고 봤더니 했는데 청단 대리권이 없어. 그런데
상대방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다는 거야. 상대방이 선이 일단 이제 배워보면요. 모든 표현들은 상대방이 선이 그리고 무과실건. 선이 무과실을 표현대로 성립하는 거야. 나는 몰랐다. 아니 당연히 대리인의 자체가 대리권이 있는 줄 알았지. 엄지 몰랐다. 상대방 선이 그리고 무과실이었어. 그러니까 얘가 믿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얘가 믿을 수밖에 없는, 얘 대리권도 없는 왜 대리 있다 믿었느냐, 왜 을이 정당 대리권도 없느냐, 왜 대리권이 있다 믿었느냐, 그 믿는 데 대해서 본인이 얘한테 뭔가 원인을 믿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거야. 이 믿을 원인을 제공했다면 설사 정당 대리가 없더라도 본인은 무조건 책임을 져주라는 거예요. 상대 믿을 수 없는 원인을 본인이 제공했대. 왜 대리권도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느냐? 믿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본인이 제공했다면 설사 정당대가 없었더라도 이 경우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 표현대리는 누구 보호하려 만든 제도예요? 상대방을 보호하려 만든 제도예요. 상대 보호에 본인을 희생시키는 거야. 본인 무조건 책임져. 표현대리는 본인 보호하려 만든 제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 안전을 보호하고 믿고 야상을 보호하고 본인을 희생시키는 제도가 바로 표현대리 제도다. 본인 어떡하니? 네가 무슨 책임져줘라. 이게 표현 입법 취지인데. 그러니까 본인 원인 제공이 몇 가지가 있냐. 민법에는 125조, 116조, 119조.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바로 표현대리야. 세 가지 해당되면 여기에 해당되면 어떻게 된다? 본인은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면 이 여러분들이 무권대리 중에서 정당대리권은 무권대리예요. 이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가 돼버리면 본인 책임지는 거고 무권대리 중에서 세 가지 표현대리에 해당되지 않으면 본인 책임지지 않아요. 본인 책임지지 않는 한.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협의회 무권대리란 말을 쓰는데 넓은 무권대리는 표현대리를 제외하고 표현대리를 제외한 나머지 무권대리를 협의회 무권대리를 부르는 거야. 표현대리를 제외한. 협의회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어디 효력이 없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중에 표현대리 해당되고 본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 말뜻만 하면 돼요. 이거 구체적으로 묻지 않아요. 대리 문제 기껏해야 작으면 두 문제, 많으면 세 문제 나오는데 이거 자세히 물을 거 없어. 125조의 표현들이 본인이 원인 제공했다는 거야. 상대방이 믿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했다. 왜 대리권도 없는 대리권자 믿었느냐? 그 중에 하나가 125조. 우리 교재에 보면 113쪽에 있어요. 113조. 말뜻만 하면 돼요. 여기 우리가 뭐라 보냐면요.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을 불러요. 이거 본인이 책임져야 돼. 정당 대리권이 사실 없었더라도 상대방 주장을 본인은 무조건 전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어떤 경우 보세요. 여기 홍 사장이 있어. 본인이에요. 여기 김 부장이 있어. 김 부장이 자재부장이에요. 여기 김 부장이에요. 여기 박 사장이 있어. 여기 상대방이야. 이 홍 사장이 본인이 박 사장과 수년간 납품 계약을 맺어왔어요. 얘한테 납품 받는 거야. 납품 받았는데 뭐 이렇게 판매하는데 본인은 홍 사장이 직접 맨날 계약을 챙겼어. 직접 가서 계약 맺고 직접 가서 단가 결정하고 직접 가서 계약 쓰고 도장 찍었어 이렇게. 근데 사업이 커지고 일이 커지면서 뭐 중국이라든가 인도네시아 뭐 이런데 현지 공장이 많이 생겼어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거야. 몇 년간 직접 계약을 맺어왔는데. 그래서 어느 날 안 되겠어요. 박 사장님, 우리 자재부장, 김 부장 잘 아시죠? 예, 몇 번 봤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회 바빠지면서 국내에 있는 기간 1년 중 2개월밖에 안 되고 인도네시아, 중국에 늘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자재 납품 건은 내 김 부장한테 일제 대리권 줄 테니까 우리 김 부장과 잘 협의해서 좋은 조건으로 좋은 물건을 지금까지 납품해 주세요. 제가 일제 대리권 주겠습니다. 라고 대리권 수요를 통지해 줬어. 얘 대리권 수요 통지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김 부장 불렀어. 중국 가기 전에. 이 대리권 줄라 부른 거야. 근데 얼굴 보니까 믿음이 안 가네. 이게 무대리 같은 놈이야, 이게 아주. 쟤 안 되겠어. 가보라고. 중국 갔다 와서 내 단단히 교육시키고, 대리권 줘야겠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중국 갔는데. 어제 사장님한테 말씀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무슨 말씀? 앞으로 우리 자 납품권은 김 부장님한테 일체 대리권 다 준다고 홍 사장이 알려줬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갈비 2짝. 일단 드시고 힘드셔야지. 힘내셔야 2짝 드시고. 아직 안 받았잖아요. 사장 안 와? 또 3일 뒤에. 응? 얘들 입맛도 없는데 굴비 2세트. 한번 만나나 보지. 오늘 만나보더니 그동안 본인과 맺은 계약서 내용을 다 보면 이런 조건은 늘 결맺었는데 우리 김 부장님이 저랑 처음이니까 사장님한테 칭찬받아야 되니까 더 좋은 조건으로 납품해드리겠습니다. 도장 찍으시죠. 대권 줬어 안 줬어요? 대리권 준다고 통지했지만 실제는 대리권 주지 않았잖아요. 지금 실제는. 실제는. 얘가 갔다 오면 주시겠지 뭐. 도장 찍읍시다. 본인 도장 찍어버린 거야. 본인 이름으로. 갔다 왔어요. 자, 이 계약 효과 받으시죠? 그랬더니 본인이 한 얘기야. 나는 너에게 대리권 준다 통지했지만 실제 대리권 안 줬어. 이 자재권, 납품권. 따라서 이 계약 책임 못 져라고 말하라?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라는 거야. 상대 밀수하고 원인을 줬잖아, 지금요. 근데 얘가 나가서 그랬어요. 저기요, 그렇게 사장님이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나 아직 대리권 안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상대방이 악이지, 그러면. 악인 표현 대상이면 안 되잖아. 난 몰랐다. 통지해줘도 당연히 대리권 준 줄 알았다. 자, 보세요. 누가 대리권 준다 통지했으나 실제 대리권도 안 줬는데 나가서 계약 맺어버리면 상대방 믿을 수밖에 원인을 본인이 제공한 거잖아. 설사 실제 대리권 주지 않았더라도 이 자재 납품권 본인은 책임져야 한다. 이게 배제 표현들이야, 이게. 실제 대리권 주지 않은 게. 이해되시죠? 보면 이 경우에도 이 표현 상대방 본인이 무조건 이 계약 책임지려면 이 상대방 태도가 중요해. 상대방은 선의 그리고 무과시여야 돼. 그 표현대가 성립해서 본인 책임지려면 상대방은 꼭 직접 상대방에 한해서만 이 표현들이가 성립하는 거야. 얘만 주장할 수 있는 거 표현들입니다. 본인 책임지세요. 얘만 주장할 수 있는 거지. 또 다 전해드리는 애가 있어. 여기 최 사장이야. 최 사장, 내가 어제 통지 받았는데 앞으로 납품권은 김 부장이 다 알아서 한대. 응, 나도 통지했어. 얘랑 다 계약 맺으라고. 김 부장이랑 친하게 지내. 이 말 듣고 맨날 밥 사고 술 사주더니 계약서 딱 써버렸네? 대권 준 적 없잖아. 책임지라던 본인이. 나 대권 준 적 없어. 표현들이 책임지세요. 라고 최 사장은. 표현들이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따가 다 정리할 거지만 표현들이는 본인 보호하는 제도가 상대방 보호제도인데 모든 표현들이는 직접 거래한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지. 또다시 거래한 전득자들은 표현들입니다. 본인 책임져 주장할 수 없어요. 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 두 가지. 또 누가 통지, 이 통지는 꼭 특정인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이 통지가 가능해요. 신문 광고라는 걸 통해서. 불다수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또 얘가 사고쳐 실제 대리권 안 준 거야 통지했지만 이 사고친 얘가 통지받은 범위 내의 행위일 거. 이 통지해준 범위를 넘어서 버렸어. 1억까지는 김 부장 다 대리권 줄 거니까 앞으로 김 부장 상의하세요. 가서 5억짜리 계약서 도장 찍고 왔네? 통지받은 범위 넘어섰잖아요. 넘어서 버리면 이따 배워보면 월권 들이게 되거든요. 통지받은 범인의 행위만 배제 표현대로 성립하는 거야. 근데 대리권 수요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만 하는 거야. 그래도 말뜻은 알아야 돼요. 이 대리권 수요 표시, 누가 대리권 준다 통지했지만 실제 대리권 주지 않은 경우 대리권 수요의 표현대리는 오로지 임의대리에서만 이게 생기는 거야. 임의대리에는 표현대리지 법정대리에는 125조에 대리권 수요 표현대리란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존재하지 않느냐? 법정대리는 누가 대리권 줘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법률 기준 자동으로 발생한 거지. 누가 대리권 수요한다 표시해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론적으로 볼 때 120조 표현대리 어디에만 있는 표현대리다? 임의대리에만 있는 표현대리지 법정에 있는 표현대리가 아니다. 어쨌든 여기 해당돼 버리면 본인은 무조건 어떻게 본인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얘기죠? 여기 대리권 수요표 표현대리. 자, 이제 정리 다시 할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가 중요하냐? 이런 용어들이 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말뜻은 알았어.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구나. 판례가 중요하다는 거야. 판례가. 하나 판례는 별표 있어요. 114조에 114페이지에 판례 별표 하나 쓰세요. 묵시적인 대리권 수요 표시를 인정한 사례, 호텔 등의 시설 이용 우대 회원 모집 계획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판매점, 무슨 판매점,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무슨 카센터 지정점, 삼성생명 대리점, 무슨 대리점, 영업점,
지정점 이런 이름을 쓰는 것을 그 본사가 이런 걸 사용한 것을 이것을 허락했거나 또는 묵인했어. 묵인한 경우에는 120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본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현대자동차 로고가 붙어 있어. 이 서비스점이 커요. 현대자동차 서비스 지정 서비스점에 로고가 붙어 있어. 당연히 현대자동차 그건 줄 알고 갖다 맡겼어. 그럼 맡겼는데 이놈들이 정품 다 빼내고 맨날 중고에서 그런 가품으로 다 끼워놓은 거야. 엔진도 떼었어. 엔진도. 그러니까 도망가 버렸어. 현대자동차 쫓아서 책임져라. 그랬더니 현대자동차 하는 얘기가 걔네들은 우리 지정점 서비스점만을 쓰고 있지만 우리랑 계약 맺은 적 없어. 그냥 쓰는 거야. 그렇더라도 현대자동차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요. 너희들 이름을 쓰는 것을 뻔히 알면서 묵인 내지는 방조했다면 상대방 국민들은 믿을 수 없는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설사 지정 서비스 아니더라도 책임져야 한다. 이 사무실 가면요. 사무실 열관에 얘도 5년도 넘었어. 10년도 넘었어. 평택 역 앞에 한가운데 삼성냉면 로고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이렇게 로고가 쫙 그려져. 삼성냉면 보험대리점이래 거기가. 근데 사실은 삼성 보험대리점이 아니라 자유직업이야. 그냥 보험 따오면 한 건당 얼마 주는 애들이야. 거기서 돈 왕창 보험료가 도망가 봤어. 삼성역 쫓아가서 니들 이 돈 책임져라 하고 도망갔더니 걔들은 우리 영업점이 아니래. 지들이 그냥 걔들 명함도 파고 다니. 명함들이 삼성냉면 로고 넣어서 파고 다녀. 그러면 영업점 아니더라도 자기 이름을 쓰는 것을 묵인 내지 방조했다면 설계 대리점이 아니었더라도 책임진다 아닙니다. 책임져야 한다. 믿을 수밖에 원인을 제공했잖아. 이게 중요한 거야. 따라서 자기 이름을 쓰는 것을 묵인 내지 허용한 자들은 설사 그런 걸 준 적이 없더라도 상대 믿을 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 요거를 여기다 옆에 뭐라 쓰냐면요. 이거 쓰세요. 거의 몇하다. 이게 중요한 거야. 사회생활 때 우리가 명의 대여자의 책임. 125조에 표현대리를 적용한다. 요게 중요한 거야, 내가 볼 때는. 월층에 자격증 따면 명의대 해야 안 해요? 친한 사람끼리 믿음하지 명의대 하기도 해. 내 자격증 걸어놓고 동생이 중개업하고 있어. 근데 어느 날 모르는 사람들 우르르 몰려오더니 공인중개사 나오래. 홍남기 공인중개사 나오래. 뭡니까 했더니 니네 중개사한테 보조원이 뭐 계약금 같은 거 중동 가서 맡겨놓은 거 하고 도망갔대. 나하고 책임지래. 그래서 나는 이름만 빌려줬지. 너 나한테 줬니? 너 나랑 계약서 썼니? 나도 이거 나 안녕? 책임 못 져.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의 이름을 빌려준 자들은 상대방한테 공중에 내가 공중에서 알 거 아니야. 내 이름은 다 그 계약서 나가잖아요.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 상당히 주장하면 명의대제 책임, 자기 이름을 쓰도록 방치 내지는 묵인한 자들은 대리점 표현대리 책임을 진다. 상당히 주장하면 무조건 전 책임을 져야 한다. 이해되죠? 이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대리권 소표 표현들이에요. 사회생활 때 표현들이 어려워요. 이게 상세히 들어가면 어려운데 두 번째 116조의 표현들이 뭐라 보냐? 권한을 초과하는 표현들이 권한을 초과하는 표현들이 다른 말로 월권대리 불러 월권대리 요거는 조금 좀 보셔야 돼. 이거는 10년에 한번 나올 것만 파트 요건 좀 보셔야 돼. 조금 월권대리가 많기 때문에 월권대리가 뭐예요? 내가 준 기본 대리권이 있어. 그러면은 대리권 있는 애 없는 애야? 있어. 기본 대리권 줬는데 이걸 넘어서는 내가 준 대리권을 넘어서는 행위를 한 거야. 초과한 행위를 한 거야. 분명히 내가 친한 친구한테 야, 내 이미 5,000평 있는데 시가는 30억 나가는데 돈이 한 5억 써야 되는데 시세 30억 나가는 이면을 맡기고 5억을 못 빌렸어. 은행에서 안 빌려주는 거야. 공시가 따지고 뭐 따지고 하더니 너 은행 지점장 출신이니까 네가 5억만 내 이 부동산 이면 자산 잡히고 5억만 대출 받아줘. 그럼 내가 너한테 1,000만 원 줄게. 알았어. 운장 써달래요. 그리고 나 미국 가 있어야 돼. 야, 네가 미국 가 있으면 내가 다 은행들 처리해서 5억 대출 받아놓을게. 그러면 저당 설정하려면요. 등기필증 다 나와야 돼. 인감도 다 나와야 돼. 일체를 다 주고 왔어. 등기 필요한 서류를. 근데 얘가 5억에 담보대출 해달라고 대리권 준 사람이 받은 애가 5억에 매매를 해버렸어. 내 이름으로. 5억에 팔겠다 계약서를 도장 찍어버린 거야. 내가 준 대리권은 담보설 대리권이야. 근데 얘가 막상 행위는 뭐예요? 매매를 해버린 거야. 이거 내가 이 매매 책임져야 되겠느냐. 이게 만약에
126조의 권한처분에 해당되면 이 매매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 얘기죠?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넘어서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 기본 대리권도 없다면 월권은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이따 보면 이 기본 대리권, 이따 밑에 거줄 거예요. 넘은 행위 사이에는 같은 종류의 대리권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기본 대리권만 있다면 넘어서는 같은 종류 아니더라도 무조건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야. 월권 행위와 기본 대리 사이는 같은 대리권을 요하지도 않는다. 그럼 본인한테는 가혹한 거야, 안 가혹한 거예요? 가혹한 거야. 내가 분명히 자재 부장이야. 앞으로 자재를 판매하거나 구매할 때는 자재 문제는 다 김 부장이 알아서 해. 사회 보고만 해줘. 네가 다 의사결정해. 줬어요.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5억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5억 넘는 자재 문제는 내 결정 없이는 절대 하지 마라. 그럼 5억까지 대리권 준 거야. 근데 내가 자재 문제를 10억짜리, 20억짜리를 내 의사 남북치가 돈 찍고 왔어. 이건 내가 인정을 해. 월권 행위를. 이 자재 구매권에서 대리권 줬는데 자재 문제가 아니라 경리행위를 했어. 내 이름으로 10억짜리 수표 발행했어. 수표 발행은 경리부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재부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야, 얘는 자재에 관한 대리권 줬지 내가 경리 대리권 줬니? 나 책임 묻자라 말하지 말라는 거야. 그저 기본 대리권만 있다면 그 넘어서는 이상이 같은 종류 아니더라도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 본인한테 굉장히 가혹한 거야. 그래서 무조건 상대방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이렇게요. 대리권 필요도 없다. 또 이게 성립해서 본인 책임지려면 상대방은 다 밑줄 거둘 게 있다. 상대방은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이게 있어야지 월권제가 성립해서 상대방의 주장 본인이 전체를 지는 거예요. 그럼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뭐냐? 월권행위의 정당한 이유가 상대방은 선의 그리고 뭐일 것? 무과실일 것. 잘못이 없어야 돼. 그래야지 본인 책임져요. 월권행위도. 정당한 이유로 한번 선의 무과실 표현해요. 이 정당 선의 무과실 판단 시점의 시점. 언제 선의 무과실이면 되냐? 시점은 월권행위 당시, 그 당시. 그때만 선의 무과실이면 돼요. 그때 기준 삼는 거야. 그 후에 믿는데 정당한 이유 판단 시점 법률행위 당시, 월권행위 당시. 그 후에 사정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 듣기만 하세요. 여기 뭐 그렇게 요즘은 옛날 이런 데 많이 나왔어요. 요즘 잘 안 나와요. 부부간에는 이 부부간에 이게 많이 있었어요. 부부간에는 일상 가사 대리권이라는 기본 대리권이 있는 거야. 부부간에는 가사 문제, 생활비, 생계비, 병원비는 서로 대리할 수 있어요. 카테고리가 있어, 기본이 있어. 근데 이 넘어서는 행위를 했다며, 부부가. 넘어서는 행위를 했어. 그러니까, 뭐, 가사 문제는 서로 대리권이 있는데, 자, 요즘은 이런 게 드문데, 때는 바야흐로 사우디. 70년대 말, 80년대 초 사우디 사태. 남편 돈 벌러 사우디 갔어요. 3년 계약하고 갔어. 5년 계약하고 갔어. 한번 계약하고 가면 그 계약 기간 동안 비행기 타고 휴가 때 돌아와요? 못 들어와요? 참 우리나라도 잔인한 나라였어. 박정희 때. 조건이 뭐냐? 사우디건 이란이건 한번 가면 절대 휴가 때도 뭐 안 들어오는 조건이야. 왜요? 비행기 값 아껴야 돼. 달러. 조건이 그거야. 그리고 거기서 돈 받으면 반드시 달러로 한국은행에 적어야 돼. 입금시켜야 돼요. 이거 입금시켜 부인이 다 쓰면 어떡하지? 내가 다 마서 갖고 안 돼. 100% 입금시킨 조건이야. 그래서 여기서 원화로 주는 거야. 가족한테 안 보낼 수가 없어요. 100%. 조건이 그거야. 누구랑 똑같아 지금. 개성공단이 그래요. 개성공단이 우리가 일하면 직접 임금 못 줘요. 거기다 정부에 줘. 그럼 걔들이 달러 걔들 주면 걔들이 걔네 돈을 줘. 우리가 달러 모으려고 옛날 사우디가 이런 데 가면 직접 돈 안 줘. 임금이야. 달러로. 한국은행 입금시켜. 예. 거기서 원화로 바꿔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우디 갔다 왔는데 이때 뭐가 유행했어요? 이때 춤바람이라고 유명한 아주 그 지금 코로나처럼 유명한 전염병이 있었어요. 한번 전염되면 이 감염력이 세요. 막 누워서 천장만 봐도 다이아몬드 스텝이 막 왔다 하고 이 빨간 등이 막 돌아가요. 이렇게요. 왜 그랬을까? 지금은 춤바람이 없는데. 아, 옛날에는 오락가리가 없잖아. 노래방이 있어, 뭐 컴퓨터가 있어, 뭐 핸드폰이 있어. 불만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그게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갔다 왔더니 보내준 돈 유흥비 다 탕진해버리고 남편만에 대한 조그만 집도 유흥비 속에 다 팔아버린 거야. 유흥비에서 파는 건 행위는 가사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사 문제를 넘어섰잖아요. 그렇더라도 기본 대리권이 있잖아.
기본이가 넘어서는 같은 대립관일 필요도 없잖아. 상대방이 뭐가 하는데. 상대 믿을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얘 남편이 사우디 가서 지금 못 옵니다. 근데 못 와요. 뭐 지금처럼 이 팩스가 뭐가 있어. 근데 시부모가 아파서 병원비 대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지. 나 유흥비 쓰게, 나이트클럽비 쓰게 파는 거다. 라고 말한 적 없어. 상대방이 뭐라면? 선이? 뭐가 싫으면? 상대방은 일반 사람이야. 응? 일반 사람이야. 그렇다면은 설사 정당이 없었더라도 남편은 이 매매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가대리가 기본 대리가 있기 때문에 넘어서는 가사 문제 아닌 유흥비서 팔아본 것도 상대방 매수인이 뭐라면 선이 무과실이라면 남편은 이 매매 부인할 수 없다. 그럼 가사대리권에도 월권대가 성립해야 안 돼요? 되는 거지. 근데 요즘은 이게 잘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성립되나 보세요. 남편분이 아파트를 전세 놓으려고 그래. 3억에 전세 놓으려고 그래요. 남편 직장과 부인이 중개사무소로 계약 쓰는 날 남편 직장 갔으니까 내가 와이프니까 여기 와이프라는 가족증명서, 남편의 등기필증, 인감증, 신분증 다 갖고 왔어. 근데 직장 가 있으니까 내가 대리인 자격으로 전세금 씁시다. 3억 받기로 합시다. 쓰고 그 돈 갖고 도망갔는데 부인이. 남편이 부인을 해. 나 대리권 준 적 없다. 전세 놓고 대리권 준 적 없다. 이 전세 3억 다 무효다. 라고 주장하면. 그러면 중개사무실에서 남편의 직장 사이에 남편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 예를 들면 등기필증 다 갖고 왔어. 관련서 일체를 제시하는 거야, 부인이. 또 부부간 맞아. 이거 믿는데 정당 이유로 봐요, 안 봐요? 판례가. 옛날 사우디는 봐요. 못 오니까.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관련서를 제시한 거는 정당 이유가 될 수가 없어. 왜? 부부간에는 그럼 관련서로 입수가 쉬워요, 어려워요? 문갑에 다 있어, 문갑에 다 있어. 남편 신분증, 주민증에서 운전면허 하나 꺼내면 돼. 보지도 않아, 운전면허 이거 넣느냐는지. 관련 서류가 입수하기 때문에 이건 정당 이유 볼 수가 없어. 그럼 남편이 직접 못 오는 이유가 뭐냐?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 중이라. 식물이가 누워 있어. 지금 예를 들면 남구 세종구지에 가 있어. 이런 이유가 있어. 월북해서 납북됐어요. 납북된 사람이야. 연평도에 땅을 파는데 납북된 사람 명의 되는 땅이야.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가정이 어렵잖아요. 납북된 사람이 올 수 없잖아요. 이런 게 정당 이유지. 부부간에 관련서를 일체를 제시하는 건 정당 이유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월권대 성립하지 않아요. 판례가 이렇게 나오니까 항상 뭐라 그래요. 중개사무소에서. 일요일이건 토요일이건 남편 쉴 때 씁시다. 쉬는 날. 절대 부인와도 안 써요. 계약서. 남편이 부인해버리면 떠버리는 거야. 그냥 그대로. 그래서 가족 간에는 등기 관련서를 일체를 제시한 것은 정당 이유로 볼 수 없다. 믿는데. 본인이 직접 오지 못한 사정이 있어야 돼. 월북한 사람이야. 남구 세종기지에 있어. 교통사고 친구가 누워있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관련서를 제시하는 건 정당 이유가 아니에요. 근데 가족이 아닌 사람이 김 씨가 홍남기의 등기필증, 오임장, 인감증 일체 다 제시해요. 이건 정당 이유로 봐요. 믿는 설사 넘어서 있더라도 상대방 선이 무엇이 봐요. 왜요? 타인은 본인이 주지 않는 한 절대 그 서류를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오히려 가족 간에 역설적이게도 다 입수할 수 있는 거야. 가족이 제시하는 건 정당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중개사무소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부인 아니라 해랩이라도 남편 면대는 아빠도 전세 놓거나 매매할 때는요. 쉬는 날 토요일이건 일요일이건 또는 퇴근한 밤 9시건 씁시다. 본인씩 오는 거 적어야지 부인 와서 못 써요 지금요. 판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부부간에 관련서를 일체를 제시하는 것은 정당 이유로 볼 수 없다. 기억하셔야 돼. 지난한 말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등기 관련서를 일체를 제시하는 것은 믿는데 정당 이유로 볼 수 있다. 그건 오히려. 본인이 주지 않는 건 못 갔잖아. 그건. 참, 괜한 얘기했어, 제가. 괜한 얘기했어. 자, 그래서, 거기 보면요. 115쪽에 심화 보세요, 심화. 판례. 동그라미 1번 체크, 별표, 2번 체크, 3번 체크. 이 4번 좀 어려워요. 응? 4번까지 체크. 4번은 좀 어려운데 3번까지만 보통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좀 쉬어야겠네. 다시 정리할 거예요. 자, 좀 쉬었다가 표현들이 다른 거 설명한 다음에 종합 정리를 할게요. 종합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자, 10분 쉬었다 다시 할게요.